engineering revolution, these seeds are now patented property of one corporation called Monsan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no interest in having you well because they don't make any money if you're well.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the biotech industry. Some people think that GMO really means God move over. We are heading downhill at a rapid rate of speed toward our own extinction. The use of GM in agriculture is a risk that is simply not worth taking. 이제 끄셔도 돼요. 지금 보신 게 모든 걸 다 담고 있더라고요. 이 죽음의 씨앗에서. 그래서 제가 PPT 지금 공유하고 그리고 할게요. 보여요? 네. 네. 좀 전에 영상에서 봤던 그 GMO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GMO라는 걸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생명공학적인 기술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고 특정 작물에 없는 외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도입을 하거나 또 원하지 않는 유전자를 발현을 억제를 해서 이 형질을 전환을 시키는 거. 이게 GMO인데 미국 몬산토사에서 유전자 변형 콩을 상품화하면서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추위에 잘 견디는 딸기를 만들려면 추위에 잘 견디는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딸기에다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위에 잘 견디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딸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폴리어마 비페닐, 다이옥신, 소성장 호르몬, 제초제, 라운드업 이 네 가지가 몬산토라는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폴리어마 비페닐이라는 말은 냉각액과 윤활액으로 사용이 되는데 인체와 먹이 사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밝혀진 다음에 사용이 중지가 됐고 제조도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다이옥신은 단 몇 그램만 가지고도 대도시 전체를 오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 역시도 이제 금지가 됐는데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고엽제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 고엽제 피해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다이옥신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소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게 소를 빨리 키우고 소의 그 산유량을 늘린다는 이유로 이 호르몬의 변형을 준 유전자 GMO죠. 그래서 이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도 그 몬산토라는 회사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은 제품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거짓으로 허위 광고를 해서 사용을 하게 했는데 그 제초제 라운드업은요 생물 분해성 제품이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그렇게 허위 광고를 해서 유럽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허위라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된 그런 제품들. 그래서 이게 제가 제 화면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지난번에 이제 형 스폰서님이 같이 이 몬산토라는 책, 이게 아마 저희가 카피를 떠서 두꺼울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이 책 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저도 이제 정독은 못했고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었는데 이 책 내용을 다 공유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몬산토가 주로 만들었던 제품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몬산토가 이렇게 입지를 다졌다. 이제 이런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몬산토가 만드는 세상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같이 공유했던 그 미니북인데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보이겠다. 네. 아이고. GMO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GMO는 만들어질 때부터 독극물을 품고 있대요.
그래서 인체와 환경에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소성장 촉진 호르몬을 시작으로 승인이 시작이 됐고요. 1994년에 넙치 유전자를 넣은 무르지 않은 토마토를 시작으로 식품에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개구리 유전자하고 콩, 또 뱀과 원숭이 유전자를 가진 옥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됐고 이렇게 몬산토 GMO 콩이 라운드업 레이디라고 출시가 됐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몬산토 과학자들이 라운드업이라는 아주 강한 독성의 제초제를 범벅이 된 그런 화학물 폐기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박테리아를 발견을 했고 그 박테리아로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콩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 GMO로 재배된 이 라운드업 제초제는 작물의 세포까지 흡수가 되고 있는데 작물의 세포까지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씻어낼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GMO를 먹는 동물도 사람도 그 제초제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GMO를 개발한 기업도 이걸 상용화를 승인한 정부도 정작 안전성은 책임을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GMO의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GMO가 각종 암과 유전적인 질병, 이 불임을 초래한다는 연구가 지금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암연구소 같은 경우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가 GMO 재배에 널리 쓰이는데 제초제로 농작물의 세포까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중금속처럼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리포세이트의 내성이 생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땅의 잡초들이 슈퍼 잡초가 되는 거예요. 제초제가 뿌려지면 여기에서 살아나는 아이들이 슈퍼 잡초가 되고 이 슈퍼 잡초들이 또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땅은 황폐화되고 그래서 이 땅이 황폐화되면 수확량이 자꾸 줄어들고 결국에는 종말이죠. 식물을 재배할 수 없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GM 작물의 꽃가루가 퍼지면 자연종의 멸종을 불러오기도 하고 종자가 오염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르헨티나 차코의 눈물 해가지고 글리포세이드 아까 그 제초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 이거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1996년부터 세계 3대 GMO 콩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그 아르헨티나의 차코주라는 곳이 있는데 농경지 90% 이상을 GMO 콩을 재배를 했대요. 그래서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작물만 이 농약을 맞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맞는 경우도 있고 주변도 같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오염이 되면서 식수도 오염이 되었고 그래서 제초제의 내성이 강화된 잡초와 벌레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1996년도 2만여 톤으로 제초제 사용량이 시작을 했는데 2008년에는 10배인 23만 톤으로 급증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순환이 계속되니까 강한 잡초 살아남고 농약 주고 또 더 주고 또 더 강한 애 나오고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MO 콩을 재배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불임이나 유산, 사산, 암, 종양,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지적장애, 면역체계 결핍증, 내분비 질환 등 이런 질병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생아의 30%가 기형이었고요. 가축은 떼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이제 정부에 농사를 짓는 걸 거부를 하는데도 역시 이 정부에서는 이 GMO 콩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농산물 수출액의 50%가 이 GMO 콩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국인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이 45kg이거든요. 우리 조성일 리더님 이번에 살 빠지고 몸무게가 얼마나 되실라나? 대략 한
이렇게 45kg 정도 되는데 GMO 종주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GMO 표시 제도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64개국이 GMO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수입 자체도 또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원재료가 GMO여도 이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 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유전자 조작 쌀을 재배하고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미국조차도 자기들의 주식인 밀에 한해서는 GMO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GMO 수입 20년째인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30대 그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GMO를 섭취한 세대라고 하는데요. 온갖 불치병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20, 30대 신규 암 증가 추세해서 2010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부부 5쌍 중 1쌍이 불임이고 기형아 출산은 16년 동안 50%가 증가했고요. 자폐증 발병률은 1위, 대장암, 당뇨병 사망률 1위, 유방암 증가율 1위, 치매 증가율 1위, 7년간 성조숙증 여아 27배 증가. 이런 건 안 듣고 싶은 얘기죠. 농촌진흥청에서 GM 작물 시험 재배 승인한 지역이 2015년까지 지도가 나와 있는데 불행하게도 전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전라북도입니다. 가장 많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GMO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64개국이 GMO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거나 완전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수입과 재배, 수입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완전 표시제를 실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러시아 의회는 GMO 생산과 수입, 판매 시에 테러범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한다라고 입법을 했는데 2016년에 대만은 이제 학교 급식 GMO 금지법 제정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들이 논 GMO 운동 전개를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미국도 자기들은 의무 표시제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각 주에서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20여 개 이상의 주에서 의무 표시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논 GMO 표시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량을 장악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또 전 세계에 몬산토 마피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몬산토 회사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GMO를 추진해온 세력들은 다국적 기업 신젠타와 손잡고 GM 개발에 나선 농촌진흥청. 솔직히 저는 이 농촌진흥청은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CJ제일제당, 그다음에 사조 해표, 식용 GMO의 86%를 수입하는 대기업이 있고요. 또 몬산토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는 기관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무래도 GMO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몬산토, 그러니까 굶어 죽더라도 GMO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제3세계가 있는데요. 몬산토의 대주주인 빌 게이츠 재단과 배후인 록펠러 재단은 제3세계에 GMO 농업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명분이 식량 문제 해결이래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이 대통령이 굶어 죽더라도 GMO를 먹을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2010년 대지진을 겪은 남미의 IT 농민들도 그 빌 게이츠의 몬산토 GMO 옥수수의 원조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옥수수가 들어오게 되면 재배를 시작을 하게 되고 2년이 지나면 로얄티를 내야 하는 그런 종자였기 때문에 또 거절을 했는데, 소농이나 토종 종자, 생물 다양성과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다. 그래서 IT 농민들이 운동으로 이거를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아이고, 또 가렸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수입하는 그 비중이에요. GMO 수입하는 비중. 33.1% 제일 많은 회사가 CJ제일제당이고요. 그다음에 22.0%가 대상, 16.3%가 사조 해표, 그다음에 삼양사, 잉그리언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GMO 표시 현황을 보면 우리는 그 GMO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과자, 두부, 두유, 라면, 식용유, 액상과당, 장류, 통조림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된 건 딱 하나 있어요. 2개 있구나. 시리얼에 하나, 미소된장에 하나. 2개밖에 없어요. 총 438개의 제품 중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국가별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도 해가지고 쭉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올려드리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만 non-GMO 표시가 없어요. 유럽연합이랑 미국이랑 다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사 올라온 내용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GMO에 대해서 요즘은 그래도 인식도가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잠깐만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6개 광역단체에 9개 시군에서 논-GMO 급식을 추진을 해서 급식 식자재 공동 구매 시에 그 GMO를 배제를 하는 그런 운동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시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들, 까놀라유나 대두유 이런 데에는 전혀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표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non-GMO 급식 추진 현황. 그래서 정부나 기업에서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 소비자가 직접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거. 그거는 하고 있다라는 걸 약간은 희망적인 그런 일이고요. 지금 얼마 전 기사 보니까 며칠 전 기사에 전북 고창에서는 non-GMO 재배 아예 안 하겠다. 거부하는 그런 선포식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GMO 식품이 뭐가 있을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과자나 뭐 그냥 뭐 식용유 이런 밀가루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게 그 GMO 식품이잖아요. 그러면 논-GMO 식품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의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니, 금방 그 화면. 화면에? 네, 잠깐만요. 마지막. 잠깐만요.